안녕하세요. 우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어제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안도보다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떠안게 될 재정절벽 등 여러 가지 무거운 과제에 우려하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다우지수는 13,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1% 이상 내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옵션 만기일 영향권에 있는 프로그램 매물은 오후장 들어서면 거세지면서 현재 2천억 원 가까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막판 변동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지만 어떠한 의견 내놓고 있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중국이 당대표 대화를 개막한 날이기도 합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텐데 증시 영향은 어떨 건지 살펴보고 궁금하신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자동차주들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건설주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던데요. 검찰 압수수색까지 겹치고 또 어닝쇼크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큰 폭으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뒤에 오늘장 업종별 흐름까지 모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그 여파가 이어져 하락 출발했습니다. 사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 장중 1910선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의 경계감이 들이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08.9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변동폭이 좀 큽니다. 현재 외국인은 201억 원의 매수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개인과 함께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 물량에는 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락 반전하면서 장중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0.38% 떨어지면서 51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87억 원, 외국인이 78억 원의 동반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를 약세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22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1,080원까지 밀렸는데요.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유로존의 리스크와 미국의 재정절벽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환율은 3원 10전 오르면서 1,088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닷새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현재 0.88%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135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전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였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아차는 오늘 1.36% 떨어지면서 현재 58,0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약 보합권, SK하이닉스는 1.54% 하락하면서 현재 2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37% 약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현재 2.91%,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며 주당 6,500원씩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18%,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요. 이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재선되면서 수혜감 기대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27,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현재 1.48% 상승 흐름 보이면서 주당 3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반면 CJ 오쇼핑은 2% 이상의 하락 흐름, SN과 서울반도체 역시 어제의 약세장에 이어 오늘도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 현재 0.89%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89,000원에 거래 중이고요. CJ는 오늘 2.70%의 상승 흐름, 인터플렉스 어제 9%의 급등세 보였는데요.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며 69,200원에 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은 2%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48,4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역시 3%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2.84%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다만 키움증권만이 1%의 오름세를 보이며 주당 6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관련주 주가가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현대차만이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아차는 1.36% 하락하면서 58,000원에, 쌍용차는 2% 이상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5,240원에 거래 중입니다. 또한 현대위아와 만도, 현대글로비스까지 나란히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주 주가가 3분기 실적 악화로 동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현재 3.52% 하락하면서 57,6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건설도 4.46%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GS건설이 11.40%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GS건설은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 어닝 쇼크로 급락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제약주와 셰일가스주 등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약주입니다. 녹십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유한양행은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며 주당 2,5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약품은 4.35%의 상승세, 종근당이 눈에 띄는데요. 5%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현재 37,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셰일가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0.72%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BHI 역시 4% 이상의 급등세, SH에너지화학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외 휴스틸과 영풍정밀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 흐름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전날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상승세를 보였던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OCI가 2% 이상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넥솔론과 하나케미칼 역시 2% 이상의 하락 흐름, 웅진에너지 역시 1.36% 떨어지면서 현재 1,8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철강 역시 2.62% 빠지면서 주당 700원씩 내주는 모습입니다. 교육주 주가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오늘 수능 문제가 쉽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교는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5,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첨단러닝 역시 2% 이상의 하락 흐름, 메가스터디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45% 빠지면서 현재 69,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오이즈 세계사가 카카오톡의 전용 음원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네오이즈는 3.32% 상승하면서 주당 550원씩 오르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1% 이상의 오름세, 네오이즈 인터넷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4.23% 상승하면서 현재 13,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대한전선이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한전선 8,57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NHN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HN은 3분기 매출액이 12.5%가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4.3%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또한 향후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의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2.56% 올라 주당 6,5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NC소프트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3.62% 하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원 선이 붕괴된 데 이어 현재는 19만 원 선까지 내줬습니다. 현재 NC소프트는 18만 4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1909포인트 하락 중입니다. 현물 쪽에서는 기관이 국가 지자체 연기금 투신 모두 팔면서 3,200억 원 정도 매물을 추리하고 있고 장 초반에는 그래도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5,600계약 정도 팔면서 프로그램 매물도 2,000억 원 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급 특징부터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기관이 지금 3,200억 매도가 잡히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선물 쪽에서 상당히 말씀하신 5천 계약이 넘는 매도가 좀 나오면서 기관의 매도의 또 상당 부분도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2,2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일단 다시 1900선 그 밴드 안에 들어오게 된 상태죠. 일전에 제가 그제 좀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좀 돌파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시장은 좀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이면은 틀림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고,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도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30% 정도 상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전체적인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관이 오늘 3,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좀 매도세가 전기전자라든가 운수 장비라든가 특히 오늘 건설업종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크죠. 건설 쪽에 많은 양이 좀 집중이 좀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경기 민감한 이러한 쪽에 대한 매도세, 경기 민감주들의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재정절벽이라는 이러한 세계 경기 불안, 위기 이러한 부분이 또 다가오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오늘 전반적인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으로 한 16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라든가 운수 장비 또 자동차 쪽으로 계속 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 그러한 부분도 일단은 프로그램 선물 쪽 매도가 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입니다. 0.5% 정도 하락 구간인데요. 좀 하락 출발해서 오히려 그 하락 부분을 좀 만회하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좀 보자면 오늘 일단 자동차 쪽에 이러한 흐름도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외국인의 이러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이 연비 문제가 좀 확대되는 부분도 좀 우려를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일단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또 건설업종에 대한 또 매도세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 GS건설 같은 상당히 어닝 쇼크를 좀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건설 종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하락의 압력에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 또 경기 불안이라는 이러한 부분도 계속 깔려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강했던 그러한 섹터 중에서는 제약주가 여전히 계속 그러한 상승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 종목별로 한미약품이라든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 이런 쪽의 종목들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제약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미약품이라든가 LG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러한 섹터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서 이 부분도 더 앞으로 또 물론 이제 좀 긴 시각에서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또 많이 올라온 종목,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벼운 종목으로는 DK락이라는 종목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KG 모빌리언스나 이런 종목들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꼭지 우려가 좀 있다, 고점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대신에 한국 사이버 결제나 다날이나 이런 종목들은 현재 상태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국 사이버 결제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은 오늘 자동차라든가 상승과 하락을 하는 다 포함을 해서 이러한 업종들의 좀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다시 이 밴드 안에 좀 들어오게 된 상태인데 그 시나리오 부분을 제가 좀 다시 한번 그 대응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예측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이러한 기준을 정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수가 지금 1890과 1920 밴드 사이에 있을 때는 기존에 좀 강했던 섹터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죠.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또 기반이 되고 수급이 또 들어오고 이런 종목들로 종목별로 계속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IT 쪽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좀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890 이탈돼서 하락을 한다든가 혹은 1920포인트를 돌파해서 상향한다든가 이럴 때 만약에 지수가 1890을 이탈해서 하향을 하게 된다면 지금 상당히 좀 낙폭이 커지는 뭐 건설이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가능하고 긴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 그때 시장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나리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1890 만약에 이탈되고 내려와 버린다면 현금을 다시 또 50%를 또 마련을 해야 되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저점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1920포인트 돌파해서 상승을 해버린다면 IT는 여전히 뭐 지속 하락하건 상승하건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동차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 현금 한 30%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이런 쪽을 오히려 또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때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수가 좀 상방향으로 전환됐을 때는 결국에는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해야지 지수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20 돌파됐을 때는 그러한 또 시각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뭐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분명히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쪽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웰스케어 관련 쪽,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이러한 종목이라든가 셰일가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뭐 DK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IT 쪽에서는 계속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한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까지 해서 경호점 돌파를 좀 사실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러한 부품주들,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뭐 휴대폰 케이스 관련한 종목들, 뭐 인캅스라든가 우전엔 한단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IT 쪽에 이러한 스마트폰 부품이라든가 또 기존에 강했던 섹터에서는 엔터주 중에서 SM이라든가 모바일 전자결제주 중에서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는 컴투스나 게임빌 이러한 종목들도 뭐 지속 관심이 가능하고요. 뭐 셰일가스, 자원개발, 그리고 주택경기 활성화 이 부분을 좀 기대했을 때 두산인프라는 제가 한 1주 전에부터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조정권에 들어간다면 그러한 종목들, 뭐 진성 PC까지 해서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지수 밴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어떤 한 섹터에 좀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그러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건설화학 기존의 추세가 많이 약했던 업종 가운데서는 1890 이하에서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손실이 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실이 크신 분들은 일단 뭐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손실이 크다는 게 만약에 뭐 한 20-30% 손실이 났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그런 대형주를 들고 계시다면 조금 뭐 힘드시더라도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러한 종목들을 손실을 확정 짓고 나서 그 부분을 좀 만회하기에는 뭐 트레이딩을 통해서 만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손실폭이 좀 크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지수가 좀 안정화되고 이럴 때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 지점의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예,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예. 예, 천연가스 공급 기업으로서 오바마 수혜주이자 셰일가스 대표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성공하면서 전일 4%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오늘 코스피 급락에도 좀 강보합세로 좀 매우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2035년까지 미국 전력 전기 사용량의 80%를 클린에너지로 좀 대체한다는 공약이 키포인트이고, 대체에너지 가운데서도 셰일가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제일 활발한 모습입니다. 셰일가스 개발로 LNG 도입 가격이 하락하면 원가 부담이 좀 낮아지고,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한국가스공사가 참여 중이라서 셰일가스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해외 자원 개발 기대감 또한 주가 부양이 좀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라크랑 모잠비크 지역 등의 자원 개발 가치가 한 4조 5천억 수준 됩니다. 이 종목의 좀 부담스러운 점은 대형주임에도 좀 단기간 내에 급등이 좀 많았고요.
국내 자원개발 기업 중에 부채 비중이 제일 높다는 것인데, 일단 뭐 내년부터는 공기업들 재무 구조 개선 작업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매수가는 금일 저점 수준인 83,000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증권사 리포트 평균 목표가 수준이 10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셰일 테마가스로 급하게 오른 부담이 있는 만큼 좀 짧게 보시고 전 고점이자 심리적 지지선인 8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셰일가스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 가격은 조금 내려왔을 때 현재 가격이 84,000원 정도인데 83,000원 정도면은 진입이 가능하겠다 보시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메리츠정금증권 부산지점의 추천 종목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SNC 엔진그룹입니다. 네. 그리고 살리 엔진이랑 청다기어 등의 좀 회사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주 회사이고요. 주요 생산 제품은 모터사이클, 자동차 기어 및 부품, 그리고 제초기입니다. 매출 구성이 모터사이클이 40%, 자동차 기어 부품이 35%, 제초기가 한 15%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이 한 2천억, 영업이익이 600억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이 30%로 전망됩니다. 국내 상장 이후로 한 번도 성장세가 꺾인 적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한 10% 정도 매출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모터사이클 대부분이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되는데 유럽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프리카인들 유럽 취업률이 감소하면서 모터사이클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좀 유럽발 한파에 이 정도 버틴 것은 매우 양호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기어 부분의 실적이 올라가면서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봐지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마진율이 높은 고급 기어 제품 대부분이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지금 변속기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성장 정책이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힘입어서 SNC 엔진 그룹이 중국 내에 이제 인기 모델 GM의 뷰잉 모델에다가 무단 변속기 공급 예정에 있고요. 제2 신공장도 상해 GM 생산단지에 이제 좀 들어갈 예정이어서 100% GM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 내년부터는 자동차 관련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좋은데도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좀 주가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SNC 엔진 그룹뿐만이 아니고 좀 이거는 다른 중국 기업들도 상황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게 중국 기업 두 곳이 분식 회계 등으로 좀 상장 폐지 당하면서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들을 좀 다 같이 한 묶음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계속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었던 가운데 이제 얼마 전부터 중국 회사들이 주가가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좀 최근에 조금 약간 이슈가 되는 차이나킹이라는 중국 회사가 좀 국내 화장품 회사 인수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기업들이 좀 다 같이 좀 강한 추세가 좀 탄력을 받고 있어서 다시금 좀 중국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지금 12개의 중국 회사들이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한 9종목 정도가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SNC 엔진그룹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600억 수준이고 이익잉여금이 지금 1,900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채는 200억도 안 되는 거는 좀 국내 회사라면 거의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가 좀 중국 기업이 아니었다면 이 지금 현재 가격은 좀 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얼마 전에 한국자산운용에서 이 회사의 비중이 한 8.2%까지 들고 있었는데 6.5%로 한 1.7% 비중을 줄여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었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또 공시에 미래자산운용에서 SNC 엔진그룹을 좀 5% 보유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물량이 65%가 넘고 자산운용사들 보유 비중 보았을 때는 차이나 리스크를 좀 덜 걱정하셔도 될 듯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서 주가에 또 탄성이 붙기 시작하면은 좀 올라가는데 좀 흐름이 좀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가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오늘 지금 가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한 3,600원 수준으로 잡겠지만은 다른 중국 기업들 흐름 보시면서 더 들고 가시면 뭐 4,500원 수준까지도 그 이상도 좀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손절가는 10월달 숨 고를 때 저점인 2,8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리트종금증권 부산지점의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재선에 성공했지만 재정절벽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한꺼번에 310포인트 넘게 떨어져 석 달 만에 13,000선이 무너졌고 주요 지수 모두 2%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또한 전일 대비 1% 넘게 하락해 1910선 초반으로 밀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로존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EU 집행위는 내년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을 1.0%에서 0.1%로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망치도 종전 0%에서 마이너스 0.3%로 내렸습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며 종전의 1.7%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201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총 138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찬석 153표, 반대 128표를 통과시켰으며 긴축안에는 공공부문 임금을 최대 35%까지 삭감하고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혜택 삭감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미지급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중국판 대선인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일명 당대회가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최고 권력자인 총서기에 선출되며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마지막 업무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공산당 헌장 개정을 비롯해 부정부패 척결, 중미관계 개선 등 광범위한 내용의 논의가 예정됩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센터 변현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대선이 끝나자 재정절벽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져 나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도 좀 싸늘한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미트 롬니 후보를 꺾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는 등 그 대통령과 상하원 모두 좀 그 기존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정절벽 우려는 그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서는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재정 긴축과 관련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세금 감면 종료와 자동 재정 긴축 등으로 약 6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GDP의 1.1%에 달하는 규모로 신용평가사들은 협상 타결이 실패 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관심사가 재정 절벽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과 그 하원과의 협상 과정에 따라서 이제 상황은 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미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이상 그 재정 절벽의 불확실성은 그 내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3월까지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도 조금 예측을 하고 싶은데 일단 답보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전에 같은 경우에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했던 것이 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또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금 지속되고 있는 통화 완화 정책의 지속성에 좀 무게를 뒀었는데 지금 재정 긴축 문제는 이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 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 협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지수에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도 당대표 대회를 개막했습니다. 시장 영향 살펴볼게요. 네, 사진핑과 더불어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자를 뽑는 제18대 전국 대표자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 사진핑 부주석은 경제와 금융 분야 개혁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차기 지도부의 상황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지난 10년은 그 1980년대에서 90년대의 개방과 개혁 그리고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이전 시기 변화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영 기업의 독점 체제를 깨고 금리를 자유화하는 등 경제 개혁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회 문제도 심각한데요.
중국의 부동산 버블과 빈부격차 그리고 도농격차 등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중국의 경착륙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정책이 시장 기대 이상이라면 증시에 긍정적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의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도 기대 이상의 정책이 나오긴 힘들 것이다 전망해 주셨는데 여기 유럽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그 영향은 얼마큼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볼게요. 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3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에서 0.1%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독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0.8%로 낮춰졌는데요. 유로존 1위 경제 대국인 독일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앞으로 경제 전반과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독일 경제 역시 유로존 위기에 막혀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산업 동향을 나타내는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 9월 49.2에서 10월 47.7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로존의 경제적 기둥 역할을 했던 독일까지도 유로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분석은 앞으로 유로존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독일의 입장 변화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가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로존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회원국 간의 공조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도 분석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던 추가 긴축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첩첩산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2년간 135억 유로 상당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예. 그리스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채권단도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 아닌데요. 채권단은 그리스 긴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에 추가적인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 목표 시한을 2년 더 연장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상황 전개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양대 노동조합인 노동자 총연맹과 공공노조 연맹 등이 총파업을 하는 등 내부 갈등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요한 고비였던 그리스의 긴축안은 통과되었지만 유로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만기일 지금 개파락 이후에 예. 지속적인 좀 등락을 보이면서 네. 좀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엔 기간의 순매도와 함께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차익 프로그램 순매도 대부분은 국가 및 지자체의 회전 물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들 물량 여력은 약 3,5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시스 괴리차가 지속적으로 좀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베이시스 괴리차가 지속적 개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금일 장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은 추세되겠지만 시장의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물이 추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변현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이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불확실성 제거됐다 안도하기도 전에 재정절벽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에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우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의 좀 급락세가 현재 네.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유로존 국가에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경제 위기 리스크에 대한 다시 한번 각성에 대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해일발 악재에 따라서 지금 시점 약간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적인 이슈에 있어서 역시나 다 아시다시피 옵션 만기입니다. 따라서 장중에 변동성 확대 우려감 속에서 약간의 지금 시점 수급적인 주체에 있어서 약간 기관의 매도에 따른 우려감이 현재는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수급적으로 기관이 3,300억 원대 넘는 매도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투신, 사모, 그리고 연기금, 국가 쪽에서 현재 대규모적 물량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약간은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쯤은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업종별 흐름 상황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좀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가가 급락세 보임에 따라 갖고 정유화학 업종 약간의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3%대, 그리고 S-오일이 2.8%, LG 화학 3.6%, 하나케미칼이 2.7%대 현재 하락은 보이고 있고, 조선업종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각각 3%대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거, 약간의 경기 민감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 및 수급이 안 좋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특징적인 것은 자동차 업종,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급락세 나왔지만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대 현재 상승 흐름 보이면서 지난해 급락세 이어졌던 가격대까지 지금 시점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는 것, 특징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오늘 장 강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종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그리고 에이브, CNC,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군들 현재 빨간불 밝히고 있으면서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장 초반에 좀 기대감 높았던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하락폭 이 커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보험업종 쪽으로 장 초반에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 보였지만은 대부분 종목군들 현재 하락 반전돼 갖고 하나생명이 2.7%, 그리고 동부화재가 1.3%대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 역시나 특징적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원자재 시장 급락에 따른 역시나 원자재 관련주들 고려 아연이라든가 풍산 같은 종목군들도 각각 3%대 2%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 좀 하락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8% 하락, 그리고 삼성 SDI가 1.6%, 특히나 LG전자가 2.4%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 내 가장 강한 수급적인 측면 보이면서 현재 시점 시장 대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약간의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는 그래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역시나 수급적인 불균형,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했다는 우려감, 베이시스 아크 우려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 오늘장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관심 종목은 없다, 아직은 매수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아직 시장 상황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시는 것인지 답변, 그 이유를 짧게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 살 종목은 네. 있지만은 사실 지금 시각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고려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 좀 장 막판에 약간은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서 지금 관심 종목은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타이밍을 잡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 변동성 예측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지금 관심 종목을 갖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별 상황으로 만약에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장, 오후장 후반에 있어서는 약간은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한 번쯤은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1에서 2%대 하락폭이 더욱더 커졌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장 마감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지켜보시면서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엿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심기현 대표님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를 포트폴리오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인데요. 담겨있는 종목은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한국전력, 그리고 한섬, LG U+까지 총 5종목입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손대는 종목마다 플러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현재 2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시간대별로 지금 전개를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담았던 모두투어는 18% 수익 중이고요. 한국전력이 3% 정도, 한섬과 LG U+ 마찬가지로 수익 중인데 두 종목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신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심기현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AS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부터 차례대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네, 저는 뭐 차례대로 한번 쭉 훑어드리면은 먼저 파라다이스 오늘장에서도 1.4%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52주 신고가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시점 시장 대비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쪽으로 더욱더 투자 심리가 쏠린다라는 거 이제는 다들 아마 아실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종목 모두투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과 카지노 관련주들 약간은 좀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나 모두투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부분까지의 행진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국전력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지만은 수익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원전 관련된 지금 시점 우려감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전력 사장이 지금 부재 중이라는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높은 수익률을 거뒀던 그런 시점에 있어서 하락폭이 많이 컸지만은 뭐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시점 그동안 이 종목을 못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으로 짜실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고 원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전력 실적 악화 우려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국전력의 펀더멘탈은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3만 원대 고점 찍고 27,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매수 관점 대응 전략도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은 만약에 예전에 좀 사셔갖고 수익이 지금 나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10% 이상으로 담기에는 약간은 지금 시점 뭐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10%로 지금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혹은 10% 이내로 지금 비중 담으신 분들은 10%까지는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한국전력 목표가 역시나 27,000원대이기 때문에 3만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 홀딩 가능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 지금 사시면은 3만원대까지 목표 주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한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나 한섬 오늘장에서 현재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보드투어 그리고 한섬 같은 종목군들 역시나 경기 방어 업종 내에서도 지금 시점 약간은 상승 탄력도가 붙은 종목 쪽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수급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오늘장에 있어서 역시나 반사 이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사실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컸습니다. 특히나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계속 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횡보 움직임 속에서 작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28,000원대 박스권 상향 돌파 이후에는 추가 상승 여력 지금 매물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전체적으로 박스권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33,300원대에서 현재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목표가 3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목표가를 상향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31,000원 왔을 때에도 시장 상황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불안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한섬 같은 종목은 목표가를 더욱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시점 31,000원대까지 목표가 설정하신 이후에 31,000원 왔을 때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홀딩할지 아니면은 수익 신호할지를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LG U+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G U+ 오늘장에서 현재 시점 주가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1.7%대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은 배당 관련된 매력도 연말까지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좀 연말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는 12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LG U+를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선은 사신 비중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홀딩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LTE 시장에 있어서 지금 시점 SK텔레콤과 KT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그동안 실적 부진했던 이유,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마케팅 비용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부 규제에 따라서 많이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음 실적 시즌에 있어서는 LG U+를 비롯한 통신업종의 실적 개선 모멘텀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LG U+ 역시나 지금 시점 배당 관련된 매력도 혹은 LG U+ 자체적인 지금 시점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8,0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상승은 역시나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 기간적인 측면 1주, 2주가 아닌 한 2에서 3주 정도, 그리고 적게는 한 달 정도로 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의 특징적인 거,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경기 민감업종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나 변동성은 낮지만 안정성을 추구했던 그러한 종목들인데 오히려 시장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 지금 시점은 약간 경기 방어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실적이 안정화된 종목 쪽으로만 접근하셔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포트폴리오 내수주는 꼭 담으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 U+ 같은 경우 12월까지 배당 매력 여전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12월까지 본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8,000원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말씀해 주셨던 8,000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는 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산타 랠리라든가 예. 그리고 매년 연말 같은 네. 경우에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U+가 8,000원 정도 왔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은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년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네. 경기 민감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LG U+로 수익 보고 그때 상황 봐서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갈아타신 다음에 단기간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LG U+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우선은 8,000원 잡으시는 전략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거였군요. LG U+는 일단 8,000원 정도에서 욕심을 접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그때 다시 갈아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종목 없는 게 더 아쉬운 오늘이기도 한데요. 일단 없으니까 최종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지난주에 유지됩니다.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한국전력, 그리고 한섬 LG U+까지인데요. 전략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파라다이스와 모두투어 이미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일단 목표가까지는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한국전력은 조금 수익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라 하지만 신규는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입니다. 한섬은 목표 가격을 29,000원에서 3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시고요. LG U+ 마찬가지로 7,500원에서 연말까지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십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신규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수능일이기도 했잖아요. 수험생 자녀분 가정 특히나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